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오늘 0.28% 하락 마감하였어요. 희한하게 오전에는 어제 제가 예상한 것처럼 코스피는 좀 상승하더라도 코스닥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전에는 그 흐름을 맞춰서 이어가다가 2시 이후에 흐름이 바뀌면서 오전 내내 이 물량을 팔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코스닥을 좀 사주면서 결국에는 장이 마감이 이 상승 마감으로 끝났거든요.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끌어당기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죠? 좀 희한하게 움직였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한 차례 눌림을 좀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한 이 기존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주가를 이제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오전에 좀 많이 나오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땡겨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 역시도 오후 들어서 조금 땡겨주면서 물량,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물량을 팔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그 중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씩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7월 달에도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mRNA, 요 백신 관련돼서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제 정고점을 눈앞에 둔 상황인 거고. 그죠? 뭐 좀 이따 이 영상은, 종목은 이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백신을 맞으면서 좀 나아진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마스크를 맞은 사람은 안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임을 인원수를 늘려드릴게요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얘기가 이제 더 나오면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다시 규제 인원을 변경하는 이 안을 또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아직도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항상 이 시장을 좀 누르는 흐름이 없잖아 있는 흐름이다. 좀 인싸다. 역시 윤석열 씨는 인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됐든 자, 코스닥은 흐름을 좋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겠죠? 그럼 옵션 만기일 다음 주 전에 한 차례 조정을 조금 눌림을 좀 주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 전, 다음 주죠? 옵션 만기일 전에 하루 이틀 눌림을 주고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 전까지 상승을 해주고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눌림을 주고 또 상승을 할 거냐, 뭐 그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도 무방할 것 같고, 이래나 저래나 여기 고점 위를 지지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다.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러주는 그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은 거의 다 와닿는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뛰어 올라서 급등의 추세로 하루 이틀 더 연장을 해주고 누르는 그림이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빵 하고 올리는 그림을 보여줄 거냐. 어찌됐든 5일선은 한번 확인하는 그림은 나타나 줘야 된다. 그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고, 저는 오늘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정을 받는 척 하다가 결국은 끌어당겨 놨어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올라오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자, 이래나 저래나 이 3265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이 약간의 눌림을 받을 때 코스피는 반등할 확률이 현재로는 높아 보인다.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시면 코스피는 수급이 계속 빠지죠. 즉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수급을 어디? 코스닥에 조금씩 넣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 죽일 뻔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을 좀 더 채우니까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라는 거. 아무튼 시장은 그래도 저는 괜찮게 보고요. 1100포인트까지는 큰 눌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조금 흔들림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가 된다면 1300포인트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영상 찍었던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1500 요 자리에서 1500원 정도 라운드 피겨값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보고 이 자리를 넘기면 어디 1400원에서 1300원대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밀릴 확률이 높다. 근데 1500원을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종가를 좀 끌어당기는 흐름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제 단일가 거래를 꾸준하게 시작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다시 이 1500 여기 6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났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땡겼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단일가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182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182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 위로 올라타면 어디? 또 한번 2000원 부근까지 확인 가능. 20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정고점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더라도 2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결국에는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HC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살짝 올려는 놨어요. 그쵸? 일단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2200원 22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이 1차적으로 나왔고, 음봉 뒤에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좀 줄었어요. 그죠? 거래가 올라온 자리보단 줄었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도 양봉이 출현해야만이 요 자리가 변곡의 위치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래를 또 죽이면서 다음날 월요일날 또 음봉이 한 번 더 나온다면 뭐다? 주가는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한번 24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뭐다? 이 종목의 흐름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주봉상의 관점으로도 정말 애매하게 끝나놨어요. 딱 걸리적거리게 끝나놨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시가가 갭이 뜨는 확률이 나타나야만이 빠르게 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 눌림의 자리는 또 한번 2150원 부근, 오늘의 저점 자리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요일 정도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고 갈 거냐, 아니면 갭을 띄우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또 한 차례 상승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냐, 2450원 부근까지. 요 자리 넘어서는지 또 체크하셔야 돼요. 2450원을 넘어서는지. 왜냐면 급등으로 가다가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빵 터지지 않는 이상, 뭔가 이슈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볼린저 밴드 뭐한다? 상단을 맞고 한 차례 눌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던 자리가 밑에서 꺾이고, 그러면서 꺾어서 올라가면서 뭐다?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주가가 밀리면 이제 꺾이겠죠. 이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이런 그림이 가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를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호재 이슈를 만들어서 가는 방향, 얘는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퍼지면서 급등의 추세로 넘어갈 거냐. 그럴 거면 갭이 강하게 떠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리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확인을 하시고 꼭 24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올라탄다면 2450원 위로 넘어서는지도 꼭 보셔야 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중에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꾸준하게 흐름을 보여주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 회사가 튼튼하든 재료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다 놓고 여기서 쏜 다음에 뭐 한다? 다 요런 주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흐름은 여기서 버티는 그림.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초입까지. 대부분 요런 그림인데 얘는 흐름 자체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차례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도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위로 뽑아낼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뽑아내고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한 차례 조정을 한 번 더 받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솔직히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수익을 주기보다는 누르려고 폼 잡는 그림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주가의 방향을 누를 거냐 아니면 위로 한 차례 더 올릴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이 진원생명과학 뭐 기타 등등 뭐 서린바이오든 뭐 이런저런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는 거고요. 분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서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다라는 건 52,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신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는, 혹은 시장의 지수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려야 되는 분위기라면 당연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라는 거고, 올라갈 때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에서는 이 자리가 뭐다?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혹여나 조금 더 여유 잡더라도 5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못해도 6만원 부근 정도는 한 번은 확인을 하고 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신규적인 관점보다는 들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아니면 뭐 전업 투자자들 중에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오전에 좀 버티고 있다가 54,0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급격하게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렸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는 기존의 고점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남았어요. 58,700원 부근. 이 자리를 찍고 밀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밀릴 거냐, 아니면 넘어갈 거냐. 당연히 셋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럼 주봉상의 그림으로 본다면 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다? 그림의 모양상 다음 주에 이 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46,0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크게 이 차트의 흐름을 해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분봉으로 들어와서, 자, 54,000원 부근이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얘는 54,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주가가 한번 오늘은 나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물량이 어느 정도 강하게 좀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기존의 흐름에 비해서 확실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아직도 증폭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 거래량 자체가 요런 거래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수급의 흐름은 이어질 수 아직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훼손했어요. 그러면 즉 뭐다? 이제는 상승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에 왔다라는 거고, 그래도 첫 번째 이 고점에 대해서는 현재 지켜주고 있는 자리예요. 살짝 이탈은 했지만 종가상으로 땡겨놓은 그림인 거고, 다시 한번 그렇다면 4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선에서 종가상 이탈을 하더라도 장중에 많이 밀리더라도 또 요 자리까지 밀린다면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47,500원은 이탈하면 안 되는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당분간은 뭐다? 잘해야 고점에서 물량을 털기 위한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 요대로 그냥 밀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시장이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박스권 흐름 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터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니아가 장중에 좀 상승을 많이 했고, 혹여나 상한가를 좀 기대를 해봤지만 상한가를 가진 못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월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자리의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에 이 28,700원 부근, 그리고 주봉상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매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고점을 일단 살짝 넘기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여기네요. 요거를 맞고 떨어졌네요. 요 음봉 자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렇게 얘가 25,000원 부근, 25,000원 부근에 하나, 여기가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 조금 더 길게 스윙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리는 23,700원. 요 자리까지는 한 차례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 이 종목은 여기서 빵 하고 고점을 갱신한 뒤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위아래로 흔들었기 때문에 매물은 어느 정도 매물벽을 만들어 놨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다음의 흐름 자체가 오늘 거래량을 빵 하고 터뜨렸다라는 거고, 이 거래량 뒤로 바로 이런 낮은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이런 그림의 거래량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레벨업 할 수 있다. 못해도 28,000원대는 한번 확인하고 내려와야 된다. 28,000원에서 30,000원 부분이 되겠죠. 라운드 피겨 값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요 자리는 하나의 매집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은 흐름은 아닌 차트의 모양이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기존에 제가 영상 찍은 거 중에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고, 이제 카카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올라왔기 때문에 뭐다?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낼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강하게 띄웠고요. 정확하게 여기 갭자리를 딱 메꾸고 내려왔어요. 딱 이 자리에서 일단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밑에서 일단 다시 받았어요. 7만원 초반 7만원 초반대였나? 거기서 일단 다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점은 찍은 자리고요. 찍은 자리고요. 그러면 이 현재 그림에서 왜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오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요날의 거래량하고 동일한 거래량으로 터뜨려 준 거예요. 동일한 거래량으로 터뜨려 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시작하는 의미도 맞고요. 기존의 흐름의 영상을 봤을 때 여기가 상한가가 나왔던 요 자리에 중간값을 딱 어느 정도 그어보면 이 중간값이 좀 다르네요. 요런 흐름의 모양이 좀 나타낼 수 있고,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함으로써 그 다음에 거래가 터졌던 자리 때까지 한 차례 상승을 내놨고요. 한 차례 상승을 내놨고, 실제적으로 이 일봉상에선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지만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이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를 터뜨렸던 자리가 8만원에서 어디에요? 78,000원 자리에요. 그럼 오늘의 고점 자리는 어디? 여기죠. 73,500원 자리. 이 자리를 맞고 일단 갭 자리를 메꾸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혹여나 눌림을 주더라도 68,500원 부근 정도만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78,000원에서 8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방을 찾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저점 부근에서 다시 잡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기서 당연히 또 한 차례 누를 수는 분명히 있다. 65,000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최근의 흐름에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빵 하고 만들어 놓고 거래가에서 빵 하고 터졌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둬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둬놓고, 그리고 요 봉 자체에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가둬놓고, 그리고 이 음봉의 중간값을 어쨌어요?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맞고 한 차례 누르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오면서 덩달아 카카오도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한 차례 나온 거예요. 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적게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버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6만 5천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15만원까지 한 차례 적어도 밀어줘야 된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더 14만원 부근까지 바로 밀고 내려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혹여나 다시 16만 5천원 부근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카카오게임즈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고,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카카오가 미친듯이 올라올 때 카카오게임즈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둬놓고. 그러면 얘가 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약간 뭐 1에서 2% 정도 많아야 그 정도의 힘만 받을 뿐 큰 상승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종목으로 카카오가 떨어지는 시총의 부분을 이 종목으로 메꿔줘야 이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애들이 먹고 산다라기보다는 똑같은 배를 불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앞으로 좀 조정을 받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살포시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한 번이라도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 또 음봉의 중간값이 8만원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요 아까 6만 8천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8만원 부근, 못해도 7만 7천원 부근 1차 넘기면 8만원, 8만원 넘기면 8만 3,500원, 그리고 8만 6,500원을 또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윤석열 장모 이제 징역 3년 1차에서 나왔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이다. 한 가지 악재는 소멸됐다. 이 시크릿이 뭐 7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개는 일단 소멸이 됐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도 뭐 그 형수 뭐 욕하고 뭐 감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판을 받았었죠. 이 재판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이게 해소되고 나서 또 이재명이 지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가가 급상승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왜? 이 대선 출마 선언도 했고, 또 이 시장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 윤석열 씨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잃을 게 아직은 많은 인원이다. 그런 잃을 게 많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가는 게 이 차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이 디지털조선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악재가 터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눌렸지만 오늘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기존에 한 차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있죠.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권인데, 작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올려다 놓고 주가를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실제적으로 상승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올라온 거예요. 이 윤석열 씨 대선 출마 가능성, 그리고 뭐 대변인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올라온 거고, 그러면 시작한 지점을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메꾸는 자리예요. 올라온 부분은 다 메꿨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오늘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줄으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그럼 즉 이제는 여기가 변곡점이다. 즉 3,90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나온 거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진정하는 봉이 출현한다라는 거고, 그 진정하는 봉 자체가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윗꼬리는 한 번씩 달 거예요. 나타날 수 있고, 이 자리만 잘 넘기면 결국에는 뭐 한다?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1차적으로 메꾸러 갈 확률이 높다. 5,000원에서 5,500원, 그리고 5,700원대까지도 나중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을 보면 웅진이란 종목도 보더라도요,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 나왔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또 이 박스권을 벗어났어요. 또 매물을 형성해놓고 주저앉히는 그림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이 하방, 기존에 횡보했던 요 자리에서 뭐한다? 주가를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이 박스권의 중간값에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주가는 다시 한번 3,1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것이다. 이 자리를 넘겨서 또 한 차례 뭐 해야 돼? 이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를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양이란 종목도 악재가 빠바바바바방 터지곤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 들어왔던 요 자리 안에서 현재는 갇힌 자리예요. 여기 2,000원에서 2,300원 사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2,150원 딱 하방 압력을 받고 결국엔 다시 올려다 놓는다라는 거죠. 2,150원. 그죠? 그럼 단기적인 관점 2,150원을 유지하느냐, 이 자리를 유지 못하면 어찌됐든 2,000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엔 2,300원은 또 한번 도전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또 한 차례 이 2,500원 부분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00원 단위로.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중간값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뭐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결국엔 난 포기할게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 최근에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좀 4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현재는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드물다. 대신 그래도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매물 자리, 즉 많이 밀리더라도 25,000원 자리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7,0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이 3만원에 대한 매물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쉽게 보더라도 여기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리예요. 여기 안에 요렇게 안에 갇혀 있는 자리고, 여기에 대해 몸통을 그어봤을 때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를 지금 딱 걸쳐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밀릴 때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죠? 여기서만 이 과정만 버티고 소화를 해준다면 결국엔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해서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에서 6,000원 부근, 어찌됐든 현재 이 구름대에 갇혀있죠. 주봉상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차례 아까 그 안에서 갇혀있는 자리, 이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거냐, 한번 올렸다가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넘기면 가는 거고, 못 넘기면 또 한 차례 이 안에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미코 바이오메드도 말씀드린 대로 딱 15,000원, 길어야 14,800원, 이탈하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 슈팅이 나오죠. 근데 좀 너무 양아치예요. 이게 가볍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더 크게 가기 위한 매집의 흐름으로 바뀔 거냐, 아니면 털고 나가기 위한 그림인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 이제 16,00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좀 더 길게 보더라도 15,500원, 이제 15,000원이 아니라 15,500원으로 저점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지만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아직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